오늘은 벌써 3월 16일. 3월이 반이 지나갔어요. 진짜 시간 빠르지 않냐? 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1년이 52주밖에 안 돼서 한 주 한 주 지나가면 금방 가요. 3월 16일 수업을 시작합니다. 수학 1 수능 특강 유제 8번이에요.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음수인 등비 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 하고 수열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수열의 각 항에다가 절대값을 씌웠대. 그 절대값을 씌운 애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tn이라 할 때 S8이냐 이게? S8 더하기 T8이 80이다. 실체에 대해서 좀 알아야지. 여기 봐봐. 첫째 항이 1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공비가 마이너스 3이라고 한 번만 가정해보자. 이거 가정을 꼭 마이너스 3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얘가 실제 어떻게 진행되는지의 상황을 좀 알려고 하는 거예요.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3인 등비수열은 그 진행이 어떻게 되냐면 1, 다음이 마이너스 3, 다음이 3의 제곱, 다음이 마이너스 3의 세제곱, 다음이 3의 4제곱 이렇게 돼간다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AN의 n항까지의 합은 뿔마 이렇게 진행되는 합이라는 거지. 그리고 이 TN의 요 기호가 너희들한테 잘 와닿을지 모르겠는데 원래 수열의 군집을 나타낼 때 이렇게 집합기호를 써요. 그러니까 이 집합기호는 그냥 수열을 모았다는 의미 외에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러면 정작 중요한 건 그 집합기호 안에 누가 모였냐는 건데 모든 AN들의 절대값을 씌운 애들이 모였다라는 거야. 그 수열을 n항까지 합한 걸 tn이라고 할 때 이 tn은 어떻게 진행되는 거냐면 1 더하기 3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3의 3승 더하기 3의 4승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는 거야. 여기서 플러스는 그냥 다 플러스로 만들고 마이너스인 애들이 이제 플러스로 바뀐 상태에서 이렇게 더해져 가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 둘을 8번째 i까지 더했더니 여덟 번째 이렇게 해서 더했더니 80이 되었다라는 거야. 80이 되었다. 그럼 이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겠나를 생각해 보면 되잖아. 그러면 두 번째 항 지워지고 네 번째 항 지워지고 여섯 번째 항 지워지고 여덟 번째 항 지워지고 이렇게 될 거 아닌가. 그리고 정작 얘네들은 다 똑같으니까 2배의 하고 이제 이 애들을 진짜 숫자로 쓰는 게 아니라 얘를 r로 쓸게요. r 곱하기 r로. 그러면 첫째 항 더하기 그 다음은 r 제곱 더하기 그 다음은 r 4승 더하기 그 다음은 없지. 아닌데? 1, 3, 5, 7 7번째 항까지 있어야 되니까 r 6승 여기까지네. 그렇지 않아? 홍정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 진짜로 알아들은 거야? 확실하게 하자고, 확실하게. 이게 내 마이너스 3은 이 뿔마 진행되는 거 상황 좀 보라고 적어준 거고, 실상은 1 플러스 r 더하기 r제곱 더하기 r제곱, r3승, r4승 이렇게 갔을 거 아닌가. 그러니까 8개를 더했다는 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인데 2, 4, 6, 8번 지워지고 1, 3, 5, 7번 남아있다 이거야. 1, 3, 5, 7번째 항을 2배 한 것이 80이더라. 그러면 대충 때려 맞출 수 있지 않아요? 이거 설마 이 결과가 40인데 결과 40이 여기 분수 계산해서 나왔겠니? 정수겠지. 예. 마이너스 3만 해도 이거 어마어마해지는 거 아니까 아마도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의 4승, 마이너스 2의
6승이 아닐까 싶다. 해봐요. 64, 16. 이것만 해도 오이씨, 그것도 아니네. 루트 가야 돼? 루트 2 가야 돼? 마이너스 루트 2, 루트 2, 루트 2, 제곱 8. 그건 너무 작은데? 8, 4, 2, 8, 4, 2, 1. 아닌데? 아, 루트 3. 아, 그렇지. 루트는 좀 더 키워도 되는구나. 뭐, anyway. 루트 3,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푸는 게 아니지만, 이거 R제곱 치환한 다음에 3차 방정식으로 풀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막 이렇게 시험이라 마음도 급하고 얼른 정수값 나올 것 같으면 이렇게 막 숫자 때려 넣는 게 더 빠를 때도 있어요. 그럼 루트 3에 3에서 27, 얼추 나올 것 같다. 27, 3에 3, 9고, 여기가 3이고, 1이면 이렇게 합쳐서 13, 13 더하면서 40 딱 맞네. 마이너스 루트 3. R은 마이너스 루트 3이에요. 그럼 끝났죠?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음수 마이너스 루트 3인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이렇게 되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A10이니까 A10의 등비수열의 합공식 써주면 돼요. 됐나요? 또 기초연습까지 해서 질문 없으면 기본 연습으로 들어갑니다. 자, 오래된 얘기니까 한 번만 우리 수업 중에 했던 얘기 다시 한 번만 짚고 넘어갈게요. 등차수열 열심히 수업해놓고 이제 개념서로 다져서 와라고 하면 개념서 딱 보면서 등차수열은 A1 더하기 N-1 D만 죽자고 써대는데 그러지 말자고. 급박한 순간에는 자기가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풀었냐,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했냐가 먼저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왼손잡이 아무리 오른손잡이로 바꿔놔도 급한 그게 공 날라오면 왼손이 올라간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너희가 내가 말해준 대로 제대로 풀고 제대로 연습을 안 하면 계속 죽자고 이거 쓰게 돼 있어. 근데 이거 되게 비효율적인 애라고 그랬잖아. 등차수열은 이거 기본인데 내가 이거 나쁘다고는 안 할게. 잘못됐다고도 안 할게. 근데 등차수열의 기본은 n에 대한 1차식임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n에 대한 1차식. 그리고 n 앞에 있는 요놈이 공차다. 그러니까 등차수열 하면 이걸 기억해. 공차 n 하고 출발한다. 공차 n. 그리고 첫째 항은 n에다 일러서 나오는 게 첫째 항이야. 그걸 알아서 맞춰주면 돼요. n에 대한 1차식이 n에 대한 1차식. 제발 입에다 붙여놓으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등차수열의 또 하나의 개념. 수직선 잊지 마세요. 수직선에서의 등간격의 무언가로 풀어내는 거다. 요 두 가지가 얘를 쓰는 것보다, 얘로 수식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얘들아. 이해가 더 잘 되고 실제로 써보면. 그리고 등차수열의 합은요. 등차수열의 합은 n에 대한 2차식, n에 대한 2차식,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이에요. 등차수열의 합은 상수항이 없는, 여기 숫자 나오면 안 돼.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이에요. 그리고 그럼 이건 등차수열의 합이라는 건데, 그럼 그 등차수열의 공차는 얼마예요? 라고 하면 여기 이제 우리 미분 배웠으니까 요거를 n에 대해서 미분한다고 생각해 봐요. 미분한다고 생각하면 ECN 이렇게 되지 않겠어? ECN. 그때 그 EC가 공차예요. 여기 있는 2랑 여기 있는 앞에 있는 개수 C랑 둘이 이렇게 곱하면 공차라고. 공차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만약에 나한테 합이 이딴 식으로 줬다. SN을 이딴 식으로 줬다 그러면 아무 말 없어도 상수항 없는 n에 대한 2차식이네? 이거 등차수열의 합이네야.
등차 수열의 합이네. 그러면 이 합을 만들어내게 된 그 등차 수열 A에는 도대체 어떤 수열이야? 라고 하면 224, 4가 공차인 등차 수열이라고. 그러니까 공차 N 하고 출발하시면 돼요. 4N 하고 출발하면 돼. 그리고 N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S1이 7인데 S1이 곧 A1이야. S의 N이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인데 N에다 1 집어넣으면 S1이 A1이지 뭐야. 그러니까 A1이 7이지. 그럼 여기다 1 넣어도 7 나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그 생각을 하면서 더하기 3 해주면 된다고. 이쪽도 가능. 일반항에서 합으로 넘어간 또 얼마든지 가능. 요거 반 툭 자르면서 2n 제곱 이렇게 시작하면 돼요. 알겠어? 어이, 알겠어요? 제발 부탁입니다. 실컷 가르쳐 놓고 실컷 요령 다 풀어놨더니 신기해 라고 한 다음에 결국은 이걸로 전부 다 풀고 있는 이 답답한 현실이 내가 개탄스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이걸 어떻게 푸는지. 야, A1 더하기 제발 20 더하기 10D 좀 하지 말라고. 20 더하기 20D 좀 하지 말라고. 다 각자 여기다 그렇게 써져 있는 사람 전부 다 반성하세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등차 수열은 모든 항의 숫자가 다를 수밖에 없어. 왜냐면 일정하게 커지거나 일정하게 작아지는 애니까. 그런데 서로 다른 숫자가 분명한 이 두 개의 숫자가 서로 절대값이 같다는 얘기는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란 얘기예요. 근데 첫째 항이 양수니까 이건 진행하면서 여기 플러스 A1이 20인 숫자에서 마이너스에서 결국 0을 이렇게 넘어가서 음수로 가는 공차가 음수인 등차수열이란 얘기지. 그 와중에 여기에 A11에 있는 숫자랑 여기에 A21에 있는 숫자가 서로 부호가 다르고 절대값이 똑같다는 소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너희는 이거가 얼마인가, 공차가 얼마인가 알아내기 전에 애초에 뭘 봐야 되냐면 11과 21을 봐야지. 11과 21의 한가운데에 누가 있니? 빨리 더해서 반해. 11과 21의 가운데에 누가 있어? 32의 반이니까 16이죠. 16. 이게 0이 A의 16항이라고요. 16번째 항이 0이라고 얘들아. 16번째 항이 0이라고. 알겠어요? A16이 0이라고 숫자가. 그러면 이걸로 끝난 거죠. A1에서 A16 갈 때까지 여기에 공차가 몇 개 들어있게 이 안에 공차 몇 개 들어있지? 이게 A1이고 이게 A16이니까 15개 들어있죠. 이 15개의 D가 20에서 0으로 줄어드는데 20칸 걸렸다고. 그러니 공차는 마이너스 3분의 4라고요. 이렇게 알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내가 니네한테 차근차근 해서 그렇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AN은 어떻게 시작해? AN은 마이너스 3분의 4n 하고 시작하면 돼요. 공차 n. 공차를 구했으면 공차 n. 그리고 16 집어넣었을 때 0. 여기다가 16 집어넣었을 때 0. 그럼 더하기 3분의 64 이렇게 나오겠네요. 알겠어요? 16 집어넣었을 때 0 돼야 되니까. 뭐 확인. A1 집어넣었을 때 얼마 나오나 봐봐. A1 집어넣으면 3분의 60 하면 20 아니에요? 맞게 구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AM이 마이너스 16을 만족하는 여기다가 M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16이 되는 그런 N값 찾으면 된다. 이렇게 좀 하라고. 알겠죠? 이런 것도 괜하게
등차 중앙에 식 가지고 놀려고 하다가 뭐 하나 빼먹고 뭐 하나 틀리고 제발 그렇게 좀 하지 말고 이거 조립제법 해보니까 뭐 나오디? x 숫자는 두 개 나올 거 아니야. x 플러스 1 또 x 마이너스 2 그리고 x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수직선에다가 얘들아 두 개의 값을 찍어. 마이너스 1, 2 이렇게 찍어. 그리고 이제 A가 어디 찍히는지 모르는데 세 실근이 크기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기 위한 A라고 하니까 작은 거부터 나가면 요 길이가 똑같게 그러니까 3 내려가고 3 내려가면 되니까 마이너스 4 이게 첫 번째 A 값. 그리고 가운데 낑기면 되니까 가운데 낑기면 되니까 더해서 반 2분의 1, 2 두 번째 A 값. 아 이게 A1, A2 이렇게 쓰면 안 되는구나. 좌우지간. 이게 A가 될 수 있는 값, 이게 A가 될 수 있는 값. 그리고 다시 하나, 둘, 셋 큰 쪽으로 이렇게. 그럼 3 커지고 3 커졌으니까 5가 또 하나의 A 값. 더 있어? 있을 수가 없지. 확인이 확실히 가능하잖아. 수직선으로 하면. 딴 거 떠나서 이거는 사실은 3번은 3번은 이걸 뭐 이걸 A 더하기 D, A 더하기 2D, A 더하기 3D, A 더하기 4D, A 더하기 5D, A 더하기 2D, A 더하기 4D 이렇게 해도 돼요. 예, 그렇게 해도 되고 제가 주장하는 것처럼 AN이 이렇게 N에 대한 1차식 AB로 쓴 다음에 여기다 1는 거, 여기다 2는 거, 여기다 3는 거 이렇게 해서 때려 넣어도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부 다 확인이 가능한데 이렇게 풀거나 이렇게 푸는 것의 단점이 뭐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야.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근데 너희들 모의고사에서 합답형 문제 나오면 그거 앵간히 앞에 있는 애가 아니면 4점짜리고 합답형이다 싶으면 살짝 밀어두죠 이거. 왜냐면 여기 이거 하다가 시간을 많이 뺏겨버리면 그러다가 틀리기까지 하면 시간 뺏기고 문제 틀리고 하니까 밀어놨다가 나중에 돌아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합답형 문제는 경험상 대부분 시간에 쫓기면서 풀어요. 쫓기면서. 그러면 이때에 으악 시간 얼마 안 남았어. 근데 이거 빨리 옳은지 그런지 확인해야 돼 라고 하면 2, 4, 6, 8, 10, 12 적어놓고 때려. 이게 위험한 방법인 거 알아. 사례를 가지고 잘못 풀면 그게 발례가 나오면 땡큐인데 발례가 나오면 틀렸다고 하긴 쉬운데 어떤 명제가 틀렸는데 이게 옳으네 그러네 해서 내가 딱 틀린 사례만 집어넣고 사실은 맞는 사례가 발례로 있었는데 그걸 못 찾는 경우도 있지. 내 사례가 발례 사례가 아닌 경우에 틀리게 돼요. 이때는 요 위험함이 있지만 시간은 빠르다 확실히. 그러니까 시간이 없을 때는 제발 일반항 가지고 놀지 말고 실제 숫자를 막 나열해서 A1, A2, A3 이렇게 한 다음에 때려 넣으세요. 그럼 옳고 그름은 수열에서는 적어도 굉장히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아까 등차 수열의 합 얘기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항 하나 빼먹었는데 등차 수열의 합은 기억할 때
한 번만 더 이 짓 하면 진짜 죽여버릴 거야. 이런 거 하지 마. 쓸 일 없다고 해. 쓸 일 없어. 이거 좀 하지 말고. 지성아, 내가 이거 개념으로 기억해달라고 그랬는데 혹시 기억나? 우리 지성 고마워.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등차수열의 합은 중항을 항수에 더하는 거야. 그러니까 중항 곱하기 항수 하면 돼. 중항 곱하기 항수. 내가 이거 아무리 떠들어도 실전에 써먹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데 이거 봐봐요. 이런 거야. 여기 S9 있지. S9에서 다들 자기 풀이 봐봐. 이거 어떻게 했나? S9 어떻게 썼나? 이거 혹시 A5 곱하기 9로 쓴 사람이 있어요? 제발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해달라고. S9는 A1부터 A1, A2, A3, A4, A5, 6, 7, 8, 9 이렇게 해서 A1부터 9까지 더한 거잖아. A1항부터 9항까지의 합 총 9개야. 얘 중에 제일 가운데 항 누구냐고. A5라고. A5만 9번 더한 거라고. 알겠어? 그러면 이 양이다 음이다의 의미가 뭐냐? A5 9개의 곱이 음수다. 그럼 9개가 자기가 음수인 거랑 무슨 상관이야? A5항이 음수라는 거죠. A5항이 음수. 이것도 마찬가지. 2와 10을 더했어? 내가 그게 왜 궁금해? 2와 10의 한가운데 누구 있냐고. 한가운데 A6항 있는 거지. 이게 2배의 A6이잖아. 근데 2배 A6이 양수이다. 그럼 2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A6이 양수이다지. 둘 다 해석의 영역이에요. 둘 다 해석의 영역이고 둘을 이렇게 해석하고 나면 AN이 양수를 만족하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은 얼마인가? 1, 2, 3, 4, 5 음수로 오다가 A6부터 양수로 넘어갔다라고 얘가 말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 자연수 N의 최소값은 6이 되는 거지. A5까지는 음수라고 했으니까. 알겠어요? 그리고 뭐 A4에서 양수면 어떡해요? 그딴 소리 하지 마. 등차수열, 등차수열. 등차수열은 일정하게 커져가거나 일정하게 작아져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A5가 음수면 A4도 당연히 음수인 거야. 이것도. 아, 혹시 뭐 이거 질문 있어? 6번 해줘 말어. 안 해도 돼요? 이것도 수식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고생 꽤나 했을 텐데 네, 보세요. 일단 이 줄에 대한 정보가 나한테 뭘 주나부터 시작합시다. Sn 플러스 2 빼기 Sn 좌우지간 합 어느 항까지의 합과 어느 항까지의 합을 빼면 그거 다 일반항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첫째 항부터 AN 플러스 2까지의 합이고 얘는 첫째 항부터 AN항까지의 합이니까 그 둘을 빼면 남는 건 AN 플러스 2 더하기 AN 플러스 1 이게 남죠. 첫째 항부터 n항, 그 다음이 n 플러스 1, 그 다음이 n 플러스 2니까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빼면 요만큼만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된 게 마이너스 16n 더하기 112. 제가 일부러 이렇게 썼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등차수열은 n에 대한 1차식이니까요. 등차수열은 n에 대한 1차식이니까. 자, 그러니까 만약에 AN이 AN 더하기 B였다라고 한 번만 가정해봐요. AN 더하기 B, 그냥 N에 대한 1차식이었다. 그러면 얘는 잘해봐야 AN 플러스 2 더하기 B예요. 얘는 잘해봐야 AN 플러스 1 더하기 B예요. 그 둘을 더한 거야, 지금. 그 둘을 더해보면 2AN 더하기
3a 더하기 2b가 되는데 그 결과가 이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n 앞에 개수가 서로 똑같아야 하니 2a가 마이너스 16이면 a는 얼마란 얘기? 네, 마이너스 8이란 얘기. 그리고 여기다가 8, 3, 24 마이너스 24 집어넣으면 그 마이너스 24하고 더하기 2b까지 한 게 요만큼이란 소리예요. 이쪽이 저 112쪽이니까요. 이거 계산해 보면 2b는 136, b는 68 금방 나와요. 그러니 결론이 뭐야? an은 마이너스 8n 더하기 68이었다. 여기까지가 1차적인 풀이. 예? 예, an의 일반항 구하기예요. 일반항 구하기. 자, 이제 두 번째. 요거. SP랑 SQ랑 서로 같다가 무슨 말일까? 저거 합의 조건일까? 그러면 PQ 넣고 합구해가지고 거기다 PQ 넣고 시구를 풀 거야?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건 철저하게 일반항 이야기입니다. 일반항. 자, 이거 일반항 구했으면 0 만드는 n값 빨리 구해봐. 자, 수열이 0 만드는 n값. 수열이 0 되는 n값. n은 8분의 68, 4, 28, 4, 1은 4, 4, 7에 28. n은 얼마예요? 8, 26, 8.5 정도 돼요? 2분의 17. 8.5. 8.5에 당황하지 말고. 무슨 뜻이냐면 A8과 A9 사이에 0이라는 눈금이 있다 이 말 아니야. 그죠? A8과 A9의 정 가운데에 눈금이 0이라는 눈금이 있다는 거잖아 지금.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내가 요 앞에서부터 A1, A2, A3 이렇게 이제 더해 오잖아. 그러면 요 바로 앞에 있는 A7까지 더한 합을 S7이라고 해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한 합을 S7이라고 하면 그 S7에다가 A8을 더하면 다른 숫자가 되지만 A9를 더하는 순간 얘네 둘이 상쇄가 되면서 0이 돼요. 그러면 내가 여기까지 더한 합 S9가 S7과 같다는 얘기 아닌가. 왜냐면 끝에 두 항 더한 게 지네들끼리 0을 만들었으니. 이해하시겠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수소상 PQ의 개수는 얼마인가? 라고 했을 때 SP equal SQ가 되는 그 원리는 바로 이 0을 두고 둘이 상쇄되는 것 전까지와 후까지의 합이 서로 같은 거예요. S7과 S9죠. 7과 9쌍이에요. 또 하나 해볼까? 여기 A6까지 더한 애가 있잖아? 그러면 그 뒤로 7, 8을 더했다 쳐. 그러면 8은 9와 상쇄가 돼. 10은 A10은 7과 상쇄가 돼.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더한 게 0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S10과 같은 거죠. 누가? S6이. S6이 S10과 같은 거죠. 자, 이런 논리로 해 나가면 가운데 항이 8이라는 숫자, 7과 9 더해서 반하면 8, 6과 10 더해서 반하면 8, 가운데 8을 두고 양쪽으로 벌릴 수 있을 만큼의 순서쌍이 계속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S1 이하로는 더 없으니까 이 PQ의 순서쌍은 1, 15, 2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7, 9에서 끝.
그러면 1, 2, 3, 4, 5, 6, 7이니까 총 7쌍 나오는 거죠. 여기 어디 내가 합을 했어? 합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등차 수열에서 합 얘기는 합 얘기 중 이런 얘기, 이거 S 얼마와 S 얼마가 같다, 최대값이 얼마다, 최소값이 얼마다, 이런 얘기는 합에 대한 식을 다루는 게 아니다. 그거 다 일반항 얘기다. 니들 이거 갑자기 뒤로 넘어가서 일반항 얘기다 해서 이거 N간에서는 해설지 보고도 잘 이해 못할 텐데 1번 문제 여기까지 읽었어요? 자, 어떤 항도 0이 아니고, 이거 대단히 중요한 조건입니다. 어떤 항도 0이 아니고, 공차가 음수인 등차 수열이 있는데, 이 등차 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 하고, 그 합들, 여기 수열하고 여기 써 있는 게 SN이죠. 그러니까 S1, S2, S3, S4 이렇게 합을 나열했다는 거야. 그걸 나열했을 때, 가장 큰 수부터 다시 나열하여 m의 아래 첨자 n으로 하고, 그러면 얘는 제일 큰 애, 얘는 두 번째로 큰 애, 얘는 세 번째로 큰 애라는 얘기인데, 그 차이들 두 개를 줄 테니 SN을 구하여라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저게 SN을 구하여라. 여기 이 이후의 질문은 SN이 0보다 작다를 만족시키는 최초의 자연수 최소값이 21일 때 A1을 구하여라는 결국 SN이 다 나온 겁니다. 이 항이 다 나온 거예요. 몰라, 이 식으로 푸는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식으로 풀어서는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 내가 알고 있어. 그러니까 잘 들어봐. 잘 들어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 A1 자리에 큰 양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잘 안 와닿으니까 내가 뭐 예를 들어 67 이렇게 이제 어마무시한 숫자로 쓸게. 그리고 이제 공차가 음수인 거야. 공차가 음수래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 공차가 마이너스 7이다. 그러면 그 다음 항이 60이 돼요. 그 다음 항이 53이 돼요. 그 다음 항이 46이 돼요. 맞죠? 그러면 이때 S를 한번 살펴봐요. S를 살펴보면 여기까지 더한 합이 S1이야. 자, S1 67이야. 확인해. 67. 그 다음에 얘 둘이 더한 합까지가 S2야. 그러면 S1이 더 크니 S2가 더 크니? 당연히 양수 두 개 더했는데 S2가 60만큼 더 크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면 S3는 여기까지 더한 건데 얘를 더한 건데 누가 더 크니?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하나 더 더했는데 더 크죠 라고 말을 하겠지만 잘 보면 커지는 양이 줄어들고 있어요. 커지는 양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나중에 가면 이건 언젠가 0 근처를 가겠지, 그지? 0 근처를 가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해. 잘 봐. 요 북은 어디에서가 아니라 이건 뻔히 나오는 애 아니야? 7에서 7, 8에 50, 7, 9, 63 7, 9, 63 4 잖아요. 그죠? 뭐 A10 정도가
그죠? A10 정도가 4인데 여기서 이쪽으로 요렇게 건너뛰면 이 마이너스 7이 나가는 거라서 0을 훌쩍 이렇게 건너뛴단 말이야. 어? 그럼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러면 요 바로 직전까지가 S9인데 S9까지도 점점 양수를 더해왔으니 더 커졌겠지. 이게 커졌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S10까지도 커지는 거 맞아요. 계속. 왜냐면 여기까지 합에다가 4를 더 더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S11이 되는 순간 이제까지 모아놓은 양에서 3을 빼게 됩니다. 마이너스 3까지 더하는 거니까 S11은. 그러니까 요렇게 돼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일단 마이너스로 한번 진입을 하면 급격하게 까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죠. 공차가 마이너스 7짜리니까 그 다음 더해지는 항은 마이너스 10이고 지금까지 모아놨던 양에 마이너스 10을 더 까게 되니까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 상황 이해되세요? 첫째 항이 큰 양수이고 공차가 음수인 수열은 그 합이 얘가 이 0이라는 눈금에 오기 이전과 이후로 갈린단 말이야. 0이라는 눈금 이전까지는 점점 증가하다가 0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빼기가 이루어지면서 작아져요. 그러니까 이제 상황으로 보면 요렇게 되다가 요렇게 꺾이는 거지. 뭔 얘기인지 알겠냐?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 0이라는 애를 반절 두고 이쪽으로 양이 더 많냐, 이쪽으로 더 양이 더 많냐에 따라 1등은 정해졌는데 M2, M3가 달라져요. 뭔 얘기인지 알아? 여기까지 이제 더한 합이 4만큼 됐잖아. 그러면 요 이전은 요 11까지 더한 합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4를 더해서 얘가 만들어진 숫자 전, 그러니까 S10에서 4를 빼면 S9가 되죠. 그죠? 근데 S10에서 3을 빼면 S11이 돼요. 둘 중에 누가 더 클까? 이쪽이 더 큰 거예요. 얘보다. 얘는 S10에서 4를 빼야 나오는 숫자고 얘는 S10에서 3을 빼면 나오는 숫자고. 그러니까 얘가 M2, 얘가 M3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0을 이 A10과 A11이 요쪽으로 이렇게 건너뛰었다 라고 하면 2등이 누가 되냐면 얘가 돼요. S9가 2등이 돼요. 얘가 S3가 되고. 알겠어요? 요런 미세한 차이가 있단 말이야. 이게 레벨 3인 이유가 그거예요. 아이고. 자, 그래서 희망을 버리지 말고 이거 보십시오. SN이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이라고 했죠.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 이거를 함수로 보면 fx 이퀄 ax 제곱 더하기 bx인데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x 묶고 ax 더하기 b꼴로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 A가 음수다. 자, A가 음수. 이게 2차 함수인 건 알겠지. 그리고 0과 그리고 여길 0으로 만드는 어떤 한 근을 갖는 것도 알 거 아니야. 에? 그랬을 때 이 A가 음수다라고 하면 그 I가 어떻게 생기게 되냐면 여기를 이렇게 찍고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애가 됩니다. 위로 볼록의 2차 함수죠. 위로 볼록의 2차 함수. 이 가로축을 n축으로 이렇게 만들면 n축으로 만들면 얘도 그린 거예요. 얘도. 근데 다만 이제 이거를 이렇게 선으로 그리면 안 되는 이유. 선으로 그리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점선으로 그 궤적만 나타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이 n이 모든 실수가 아니에요. 자연수만이에요. 자연수만. 그러니까 n이 1일 때 그 자리만 점으로 찍고 n이 2일 때 그 자리만 점으로 찍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이렇게 실선으로 이으면 당연히 이 꼭지점이 최대값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 상황이 아닌 거지. 그 상황이 아닌 거고 어떤 식이냐면 요 꼭지점 인근에서 하나는 여기, 하나는 여기, 하나는 여기 이딴 식으로 찍히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 이게 M1, M2, M3 이런 식으로 갈리는 거거든. 높이 순으로. 근데 이걸 힌트를 얘가 뭘 준 거냐면 SN이 음수로 넘어가는 n의 최소값이 21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요렇게 음으로 넘어갈 때 여기 있는 그 음으로 넘어갈 때의 자연수 중 제일 작은 애를 봤더니 21이더라 라는 거예요. 21이더라.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받는 힌트는 뭐냐면 힌트는 요 안쪽으로 최초로 플러스가 된 값이 그럼 20이란 얘기죠. n이 20이란 얘기죠. 그럼 여기가 20점 얼마잖아요. 근이 20점 얼마잖아요. 그러면 이 대칭축은 20점 얼마의 반이겠지. 20점 얼마의 반이겠지. 그러니까 이 절반이 10점 얼마가 될 거라는 거야. 이 대칭축이. 그리고 우리는 자연수학만을 따지니까 이 대칭축의 근처에 있는 가장 가까운 정수일 때가 최대값일 거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럼 후보가 두 개 생기는데 누구냐? 얘가 10점 얼마야. 요 가운데 대칭축이 10점 얼마야. 그럼 M1이 될 수 있는 후보 10과 11이에요. 10과 11이에요. 내가 여기다 찍어서 그렇지 이게 요쪽에 있을 수도 있잖아. 최대 높이가. 그래서 얘들아 이 문제는 M1이 S10일 때와 M1이 S11일 때로 나누어서 풀어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야. 아까 그 양수가 되는 마지막 번째 항이 10번째 항이냐 11번째 항이냐 이 문제라고. 그래서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네, 만약에 n = 10일 때가 가장 꼭지점에서 가깝다 라고 하면 그 다음 꼭지점에서 가까운 애는 요쪽이죠. 그러니까 M2는 S11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큰 애가 M3가 S9가 되는 거죠. 만약에 S11이 가장 높았다. 이거 말고 여기 11일 때가 제일 높은 애였다. 그러면 그 바로 직전에 있는 S9가
S9가 2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넘어와서 세 번째는 S12가 되는 거죠. 이렇게. 11? 9가 아니라 10이구나. 10. 쏘리. 10. 11, 10, 12. 이렇게. 자, 아까 얘기했죠. SN을 AN 제곱 더하기 BN으로 놓은 다음에 놓으면 미지수가 몇 개야? A하고 B 두 개지. 니네가 들고 있는 조건 몇 개야? 두 개지. 예, 이거 각각 넣고 둘이 빼서 2다 1이다 놓고 풀면 A, B 나와요. A, B 나와요. 그럼 SN이 완성되거든요. 그 SN을 완성한 다음에 요거 21 집어넣어서 음수인지 그리고 20 넣어서 양수인지 그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쪽은 안 되고 이쪽은 되는 거 알았어요. 둘 중에 하나 이렇게 걸러내는 겁니다. 21을 넣었을 때 음수가 되는가, 21을 넣었을 때 음수가 되는가. 아까 어디 갔어? 뭐였지 내가? 7번 얘기. 요 7번 얘기하고 이 맥락이 다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발 등차수열 나오면 수직선으로 생각 좀 하고, 수직선으로 생각 좀 하고, 그 다음에 항들과의 관계로 합 쳐다보는 거까지 이렇게 합시다. 이거 봐. 벌써 7시 55분이네. 수투도 어마무시하던데. 그냥 5이 아니더라고. 그냥 5개가 아니라 이건 너무 가공할 만한 문제들이라 어쩔까 싶다. 야, 잠깐 계속합시다요. 아까 어디까지 했더라? 이거는 안 해도 되겠죠? 혹시 질문 있는 사람? 안 해도 돼요? 이것도 쉬웠고. 이거는 가볍게만 짚고 넘어갑시다. 아까도 한 얘기인데, 등차 수열이라고 했는데 3항과 4항을 더했더니 0이고 4항과 5항을 더했더니 8이었다. 그러면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첫째 항과 공차의 두 미지수를 가진 수열의 식으로 연립방정식 풀어도 A, D 다 나오는 값이에요. 그렇게 구할 수도 있겠죠. 근데 봐봐. 어느 쪽이 더 빠른지. 내가 이렇게 했어. A 3항과 A 4항을 더했더니 0이야? 그러면 얘 중항에 0이라는 애가 있다는 얘기네. 그리고 A4와 A5를 더하였더니 8이야? 그러면 이 간격이 가운데를 0으로 두고 있으니까 짝수 간격이라고 할 때 1간격은 아닐 테고 합이 8이 되려면 여기가 2, 여기가 마이너스 2, 간격이 4니까 4 더하면 6, 그래서 둘이 더하니까 8 이렇게 했다고요. 이게 훈련이 되면 더 빠르다고 얘들아. 더 빠르다고. 그러니까 바로 AN은이 들어가지. 공차가 4짜리 4N 그리고 4항 넣었을 때 2 나와야 되니까 4 넣었을 때 2 나오려면 뒤가 마이너스 13면 되겠네. 이렇게 하는 거야. 너희들이 푼 그 어떤 방법보다 이게 더 빠를 거야. 내가 지금 설명하면서도 이 속도로 푸는데.
그죠? 그러면 AP는 4P 마이너스 14, AP 플러스 2는 거기다가 8 얹어주면 되니까 4P 플러스 마이너스 6, 그리고 AP 플러스 Q는 사실 뭐 별다른 방법은 없어요. 예, 요 N자리에 P 플러스 Q 넣는 수밖에는 4, P 플러스 Q 마이너스 14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 녀석이 등비 수열을 이루도록 하는 이라고 하면 등비 중앙 가운데 항의 제곱은 4P 마이너스 14 곱하기 4P 더하기 4Q 마이너스 14의 곱과 같다. 예. 일단 이런 것도 이제 자연수 조건이 나와 있으니까 자연수 PQ에 대한 부정방정식인데요. 예, 여기서 그냥 막 전개하지 말고 이거 짝수니까 하나같이 다 짝수니까 예, 저쪽으로 4 뽑아내고 이쪽으로도 4 뽑아내고 지운 다음에 좀 간단하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부정방정식 푸는 거야 뭐. 그리고 이 진짜 별 조건 아니죠? 해보면 아는데 예, 별 조건 아닙니다. 이것도 별거 아니고 11, 12 질문 있으면 받아주고 11, 12 없어요? 그러면 레벨 3로 가서 이거 이제 시간적 여유가 생겼으니까 아까 하던 거에서 계속 얘기 지속해 볼게요. 어떤 항도 0이 아니고 이 0이 아니고가 아까 내가 이제 얘기하다 말았는데 어떤 항도 0이 아니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항 중에 등차 수열의 항 중에 아까 이제 A1이 적당히 큰 어떤 양수이고 적당히 큰 양수이고 여기서부터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7씩 줄여나간다 그러면 23이 되고 16이 되고 그 다음에 9가 되고 그 다음에 2가 되고 하고서 여기가 이제 중간에 0이 끼고 A6가 마이너스 5가 되는 요런 관계면 이게 일단 S1부터 S2, S3가 이렇게 커져 S5까지 커져 가다가 작아져 갈 때 커지다가 작아지는 일이 있어도 같아지는 일은 없어요. 이게 어떤 항도 같지 않습니다. 숫자가 엇나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요 0 때문에 이게 엇나가니까 다 숫자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만약에 이게 딱 어떤 항이 0이 돼 버리잖아요. 이렇게 A8이 0이 됐다고 해봐. 그러면 A7까지 더한 합이 이제 S7까지 이렇게 S1부터 점점 커져갈 수 있겠죠. 그런데 A8이 0인 관계로 이렇게 같아지는 애가 생깁니다. 이게 A7과 A8, S7과 S8이 같아져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게 0이 되니까 그럼 A7하고 A9하고 플러스 마이너스로 딱 대칭이지. 그러니까 A6하고 A9하고 또 S9하고 같아집니다. S6하고 A9하고 또 같아져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그 위로 볼록의 S의 그래프에서 이게 좌우 대칭형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좌우 대칭형이 생겨서 S7 높이와 S8 높이가 같아지는 일이 생기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M1과 M2나 이런 애들이 구분이 힘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심오한 말이라고요. 모든 항이 0이 아니고는.
뭐 어떤 항도 0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이 0 부근을 이렇게 건너뛰든 이렇게 건너뛰든 이게 이쪽으로 건너뛰든 이쪽으로 건너뛰든 건너뛰었다는 소리.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다 이해를 했다는 전제 하에 제가 이제 가정을 두 개로 했죠. 이 S의 높이가 0에서 출발을 해서 0 아래로 내려가게 되는데 그 최초의 값이 21이라면 양수인 최소의 값이 20이란 얘기고, 이 값이 20이란 얘기고, 이 꼭지점은 적어도 20을 반으로 나눈 10.xx가 될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10.xx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가능성은 둘 중에 하나, 이 가운데가 이제 10.xx라는 얘기인데, 그놈의 xx가 0.5를 넘냐 못 넘냐에 따라, 10.5를 넘냐 못 넘냐에 따라 S10이 제일 위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는 공차를 더하니까 이쪽으로 요렇게 건너간 애가 그 다음 높이가 될 수밖에 없다고요. S11이 두 번째, 그리고 요 10보다는 아래에 있지만 S11보다도 아래에 있는 그 녀석이 바로 S9가 되겠죠. 요런 관계. 자, M1이 S10이 되고, M2가 S11이 되고, M3가 S9가 되는 바로 요 관계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중심이, 대칭축이 10보다 더 먼 쪽으로 가 있다라고 하면 S11이 더 높은 값이 될 수 있다. 이게 M1이 될 수 있고, 그렇다면 S10이 두 번째의 값이 되고, 자연스럽게 S12가 세 번째의 값이 된다 라고 했죠. 그래서 M1이 S11이 되는 경우, M2가 S10이 되는 경우, M3가 S12가 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이제 저기서 시키는 대로 Sn은 공통으로, 자, AN 제곱 더하기 BN 이렇게 쓸게요.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 미지수 a와 b로 쓸게요. 그러면 m1 빼기 m2라 함은 S10에서 S11을 빼는 거니까 100a 더하기 10b 그리고 121a 더하기 11b 둘을 잡아 빼면 마이너스 21a 마이너스 b 가 2가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M2에서 M3 요거 두 개를 빼면 121A 더하기 11B에서 9981A 더하기 9B를 빼게 되니까 빼면 40A 더하기 2B가 1이다가 나와요. 그러면 요거 하나랑 요거 하나랑 연립방정식 풀면 AB 값이 나오겠죠. 그렇게 구한 AB가 얼마냐면, 오, 버렸다. 이런 망할. 하여튼 나와요. 나와요. 얘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121A 더하기 11B를 뺀 값이, 아니다. 11B하고 100A 마이너스 10B를 둘이 빼면 21A 더하기 B가 2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M2에서 M3 100A 더하기 10B에서 144A 더하기 12B를 빼면 마이너스 44A 마이너스 2B 그게 1이다. 요 놈과 요 놈을 연립하여 풀면 A하고 B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요 A와 B로 만들어진 SN과 요 A와 B로 만들어진 SN이 별도로 나오겠죠? 예, 그 별도로 나온 상태에서 요거 N에다가 그 SN 자리에 N에다가 22를 집어넣었을 때 진짜 음수가 되는 애를 찾는 거예요. 진짜 음수가 되는 애를. 그럼 둘 중에 하나가 걸러지면 돼. 제 기억에는 이게 아니고 이것이 맞는 걸로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 그러면 그 SN이 맞다라고 하면 A1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S에다가 SN N자리에 1 집어넣으면 그 A1이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완전 쉬운 문제. 이거는 이 얘기 하기 전에 다른 얘기 먼저 할게. 얘들아, 등비수열 파트에서 도형과 관련된 문제를 낼 때 이 두 개의 선을 이용하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석 본 사람들은 연습 문제에 있다는 거 알 텐데 이렇게 여기 원 하나 접하고 지들끼리도 접하고 두 개의 직선에도 각각 외접하는 이 원들 있잖아요. 이 원들 또는 반원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반원, 또 다시 여기랑 접하는 이런 반원, 내가 본 문제 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반원, 이렇게 반원을 서로 외접시키면서 붙여나간다거나. 또는 어떤 문제도 있었냐면 이게 외접이 아니고 요렇게 하고 그 다음 원이 이전 원의 중심을 지나도록 이렇게 또 외접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 원은 좀 더 커질 텐데 이 원의 중심을 지나도록 이렇게 이게 자이스토리 풀어보면 다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중심 또 지나라 이런 식으로 잘. 하여간 두 직선에 내접하면서 지들끼리 무슨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러한 원들의 시리즈들이 있어. 자, 단정적으로 얘기할게. 얘네들의 반지름이 하나같이 등비수열이 됩니다. 하나같이 등비수열이 됩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 레벨 3의 그 2번 있잖아. 그 그림 세 개 보자마자 등비수열 되네 이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등비수열 되네. 그 근거는 그 근거가 아니고 그리고 원이 붙어 있으면 무조건 등비수열이 된다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C1, C2, C3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니네. 여기 나는 지금 내가 잘못 읽었는데 C1, C2, C3 그 중심 있잖아요. O1, O2, O3. 걔네들이 이렇게 중심 세 개를 쭉 연결했을 때 직선이 되면 등비수열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원을 내접시키는 방법은 많잖아. 근데 뭐 사이즈 아무렇게나 된 애를 여기다 이렇게 붙이고 그 다음 이만한 거 붙이고 그 다음 이따만한 거 이렇게 붙여놓고 이거 등비수열이에요 그러면 아니지. 그건 아닌데 요 중심 세 개를 이었을 때 이렇게 직선이 되는 그런 애는 여기에 외접선 하나 더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요 놈은 등비수열이 된다고요. 지금 그거 딱 한 번만 증명해 줄게요. 봐봐요. 에이씨. 무슨 상황인지는 알지? 자, 세 개의 원이 내접해요. 각각의 반지름을 Rn 플러스 1 다음 항이라고 해. Rn 플러스 2라고 해볼게. 그러면
이게 외접한다는 사실 때문에, 두 직선에 외접한다는 사실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중심이 얘네 둘의 이 내가 각의 이등분선으로 이어지거든요. 이렇게 이 두 개 쭉 모이면 여기 이걸 뭐라 그래? 소실점이라고 그러지. 소실점에서 출발한 각의 이등분선이 중심을 가로질러 간다고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그러면 얘를 이 아래 직각을 평행하게 쭉 이어주면 여기 직각삼각형 하나 나오고 이 길이 똑같아지고요. 여기서 이렇게 쭉 이어주면 다시 이 길이 똑같아지면서 여기 직각삼각형 하나 나와요. 이때 요 아이가 닮았죠. 이 두 개의 직각삼각형이. 왜냐면 동의각이니까, 이각하고 이각하고 동의각이니까. 그 닮은 B를 반지름으로 표현해 보는 거예요. 반지름으로 표현해 보면 요 길이는 Rn 플러스 1 더하기 Rn입니다. 요 길이는 Rn 플러스 2 더하기 Rn 플러스 1이에요. 그리고 요 길이는 얼마냐면 긴 반지름에서 짧은 반지름을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녀석은 Rn 플러스 1 마이너스 Rn이 되고요. 똑같은 의미로 요 길이는 Rn 플러스 2 마이너스 Rn 플러스 1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인 법칙이 아니라 요 각에 대한 사인 값을 해서 얘분의 얘가 얘분의 얘와 같다라는 등식을 세울 수가 있어. 그 식이 Rn 플러스 1 마이너스 Rn 분의 플러스 Rn 플러스 1 마이너스 Rn 이퀄 Rn 플러스 2 더하기 Rn 플러스 1 분의 Rn 플러스 1 2 마이너스 Rn 플러스 1. 자, 저 이거 한 거예요. 얘분의 얘는 얘분의 얘와 같다를 쓴 거예요. 여기서 내 계산 길어지면 니네들 또 잘 거 알아. 그러니까 계산 끝을 보여줄게. 이거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쫙 전개한 다음에 막 똑같은 거 양변에서 막 이렇게 지울 거 아니야. 그러면 뭐 나오는 줄 알아? Rn 플러스 1의 제곱은 Rn 곱하기 Rn 플러스 2 이렇게 나와요. 결론이. 그럼 시작 결론 봐봐. 결론이 어떻게 끝났어? 등비 중앙으로 끝났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관계를 맺고 있는 세 개의 원의 반지름은 등비 중앙의 관계에 있다. 다시 말해 등비 수열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전에 사례로 든 그 많은 내용들도 다 이런 식으로 등비 관계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이 뭐냐면 이렇게 생긴 애 나오면 거의 대부분 다 등비 수열이라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제 이쪽 외접선을 주지 않는 거로 지가 말로 이렇게 해놨어요. R1, R2, R3는 이 순서로 등비 수열을 이룬다.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거꾸로 이럴 수 있겠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 그러면 아이고. 거꾸로 이게 등비 수열을 이루니까 이렇게 중심 세 개를 연결한 애가 직선을 이루게 되겠네. 그죠? 여기까지만 딱 뭔가 사실관계로 받아들여 버리면 요 길이가 1. 그럼 공비를 R이라고 해서 요 길이가 R. 그럼 요 길이는 R 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1R R 제곱 공비 R로 해서 등비수열 이룬다니까. 그러면 아주 심플한 관계가 하나 만들어지겠죠? 요렇게 중심에서 이쪽으로 평행선을 보냈을 때 직각삼각형 만들어지고 여기서부터 여기 길이가 20이라며. 20이라며. 그럼 요 길이가 20. 피타고라스 정리 쓸 거예요. 그러면 요 길이는 요 길이는 R제곱에서 1 뺀 거죠. R제곱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요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1 더하기 2R 더하기 R제곱. 공교롭게도
r제곱 더하기 2r 더하기 1이 돼서 예, 요 녀석이 r 플러스 1의 제곱이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세 변 길이 알았으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r 플러스 1의 4승 이거의 제곱에서 요거의 제곱을 빼면 r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을 빼면 뭐가 나온다? 20의 제곱 400이 나온다. 400이 나온다. 물론 R 4승이 서로 지워지긴 합니다만 예, 그렇다고 그래서 이걸 전개해서 풀 일은 아니지. 전개해서 풀 일은 아니고 자 요령 좀 펴보자. R 플러스 1의 4승 여기는 R제곱 마이너스 1을 먼저 인수분해하면 R 플러스 1과 R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러니까 R 플러스 1의 제곱과 R 마이너스 1의 제곱이 400 이렇게 되고 그러면 R 플러스 1의 제곱으로 일단 묶어줄 수 있고 그럼 R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R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되네. 네, 그러면 요 녀석이 다시 합차공식 둘이 더하면 2R 둘이 빼면 2 그러면 끽해봐야 왼쪽이 4R의 R 플러스 1의 제곱은 400이다가 되는 건데 네, 그럼 4 지우고 R 곱하기 R 플러스 1의 제곱이 100이 된다면 그럼 이제 와서 다시 또 3차 방정식 풀어? 아니겠지. 100을 인수분해해야죠. 100을 인수분해해서 얘가 일단은 뭐 이 제곱수가 있으니까 뭐의 제곱이 있을까 보면 2의 제곱과 5의 제곱으로 소인수분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둘 중에 하나네. 이게 4 곱하기 5의 제곱이든 25 곱하기 2의 제곱이든 둘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되면 얘가 25 곱하기 2의 제곱이 되려면 R이 1이어야 되는데 이쪽이 25가 될 리도 없고 그리고 R은 1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등비수열이 돼야 된다며. 그러니까 여기서 끝난 거야 그냥. 이거 4 곱하기 5의 제곱이겠네. R에 4를 딱 넣는 순간 4 곱하기 5의 제곱이 돼요 실제로. 그럼 R은 4였네요. 됐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반지름은 요 순서로 1과 4와 그리고 16짜리 등비수열 관계에 있는 반지름의 원이 된 거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관계를 몇 개 예를 들어서 그 자이스토리에 있는 등비수열 파트에 문제 있어요. 한 20개만 이런 문제를 접해봤다 라고 하면 자기 안에 이미 외접하는 두 선에 내접하는 원들은 등비수열을 이룬다가 있는 거야. 있게 되면 얘가 나한테 아주 흔한 유형이 되면서 되게 쉽게 풀리는 거죠. 레벨 3가 아니고. 쌤, 그러면 외접선 안 줘도 이 세 개가 등비수열이라고 하면 위쪽 접선을 그었을 때 외접선이 돼요? 아이고, 되는 것이. 되는 것이. 당삼되지. 이게 등비수열을 이루면 이 직선도 한 직선 위에 있게 되고 여기 공통 외접선 하나 더 그을 수 있어요. 당연히 됩니다. 요거는 이것도 그 도형만 할까? 내가 얘가 왜 좀 거시기 하냐면 이거 인문계 한테는 잘 안 내요. 이제는. 왜냐면 수원에서 이 문제를 내버리면 미적분에 있는 도형의 무한등비 급수에서 똑같은 문제가 나올 건데 그럼 같은 유형 두 번 내는 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는 대부분 이과한테만 나옵니다. 예. 그럼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건지 한번 알아봅시다. 문제를 읽어보시면 여기를 2대 1로 쪼갠 선이래요. 이게 2대 1 쪼갠 선에 대각선을 이렇게 긋고, 그럼 여기는 3이 되겠죠. 어차피 정사각형이니까. 내가 숫자에다가 동그라미를 치면 비율이란 뜻이에요. 실제 길이가 아니고. 2대 1, 그럼 여기는 3. 그럼 이 직각삼각형은 2대 3을 이루는 직각삼각형이 됩니다. 그 안에다가 정사각형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요만한 시드를 하나 마련한 다음에 쫙 부풀린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정사각형은 좌변 우변 길이가, 그러니까 가로 세로 길이가 똑같이 커져야 되니까 쫙 커지다 보면 콱 하고 지 모서리가 여기 꽂히면서 멈추는 자리가 있을 거야. 예, 그 자리에다가 정사각형을 하나 더 마련하고 다시 2대 3 쪼개고 쫙, 여기서 다시 쭉 켜서 콱 부딪히면 2대 3 쪽에서 쫙, 이렇게 하면 이제 계속 같은 도형이 반복돼서 나가는 거죠. 그럴 때 요 한 정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AN이라 할 때 A5의 값을 구해주시오 인데, 사실은 A5가 아니고 거의 질문은 리미트 AN은 얼마입니까? 예, 리미트 아니지, 이거는 무한 등비급수니까 리미트 시그마 AN은 얼마입니까? 저기 있는 애들의 넓이를 다 더하거나 아니면 뭐 요쪽 부분의 넓이를 다 더하거나, 심하면 요 자투리 부분 있지, 이 자투리 부분의 넓이를 다 더하면 얼마인가. 근데 풀이 방식은 다 똑같아요. 자, 어쨌든 A5를 구하려니까 구해봅시다.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정사각형 둘레는 그냥 한 변 길이의 4배 아니야? 4배니까 이거를 바로 직전 길이를 LN, 이 그림이 쭉쭉쭉쭉 반복돼서 나갈 건데, 그게 아니고 이게 시작이 아니고 중간 어딘가에 n번째 정사각형의 둘레다, 이렇게 할 거예요. 상관없어요. 첫 번째인데요.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더 크게 나갔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n번째다 라고 하면 여기가 n 플러스 1번째 한 변 길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저의 목표는 ln 플러스 1과 ln의 관계식을 만들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점화식이 만들어질 거예요. ln 플러스 1과 ln의 관계를 지금부터 저 2대 3으로 구해보겠어요. 별거 아닙니다. 이 ln이 지금 3이라는 비율을 갖고 있는 애죠. 그러면 이 가로 길이도 ln일 거 아닌가? 이 가로 길이도 ln일 거 아닌가? 그러면 요 ln의 길이의 3분의 2가 요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대 3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2대 3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 얘랑 엇각이니까. 얘랑 엇각이고 직각이면 닮음 삼각형 아닙니까? 얘랑. 그러니까 닮은 비가 그대로 유지되겠죠? 그래서 2대 3이면 2대 3이다가 돼요. 그럼 이게 3의 길이를 갖고 있는 애니까 요 길이는 얼마로 표현이 되는 거야? 3분의 2배한 ln 플러스 1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요 길이가? 그리고 이게 정사각형이니까 가로 길이가 다시 ln 플러스 1이 되겠죠? 이게 ln 플러스니까 이게 ln 플러스 되겠죠? 그럼 이 둘을 합쳐서 말한 길이가 얼마인 거예요? 3분의 5배한 ln 플러스 1이 되겠죠? 걔가 ln이잖아요. 이 길이가 ln이었으니까. 이게 ln과 ln 플러스 1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3분의 5배한 ln 플러스 1이 ln과 같은 길이라고요. 이걸 점화식 표현으로 하면 ln 플러스 1은
5분의 3배한 ln이 되는데 예, 이런 걸 전항에 5분의 3을 곱하여 다항을 구한다가 바로 등비수열이죠. 그럼 A에는 뭐가 달라지느냐? 아니에요. 이거 등호의 양변에 4씩을 곱해주면 곱하기 4 곱하기 4 이렇게 되는데 이만큼이 AN 플러스 1이고요. 5분의 3배한 요만큼이 AN인 겁니다. 둘레의 길이를 하면. 그리고 우리는 이제 공비 알았으니까 첫째 항만 있으면 되는데요. 첫째 항은 애초에 줬어, 거기서. 한 변의 길이가 5라고 그랬잖아. 그럼 첫 번째 도형의 둘레의 길이는 5, 4, 20 아니에요? 그럼 첫째 항이 20, 공비가 5분의 3인 등비수열의 일반항. 일반항은 얼마냐면 20 곱하기 5분의 3의 n-1승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다 대고 A5 판단하라는 건 1도 아닌 거죠. 4승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레벨 3 그러니까 실력 완성에 1, 2, 3번 중에서는 1번 정도가 가장 정말 무식하리만큼 어려운 문제고요. 2번, 3번은 유형만 좀 알고 있으면 날로 먹는 문제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칠게요.